집에서 세탁하다가 많이 망가지는 패딩들 갖고 오는 유형은 노란물이 꾸역꾸역 올라오고 냄새도 나고, 패딩이 망에다 넣는다는 분도 계시고 울코스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절대 그런 거 하실 필요 없고 세탁에도 교과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거꾸로 하고 계시죠.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세탁예술가 운영하고 있는 성선영 대표라고 합니다. 비싼 패딩을 집에서 세탁한다. 저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고가품인데 요 옷을 설명을 드릴게요. 왜 안 되는지. 여기는 천연 양모, 여기는 폴리에스텔 양모. 그러면 양모가 1%라도 붙었으면 이거는 양모 옷인 겁니다. 가죽이 1%라도 붙었으면 이거는 가죽 옷인 겁니다. 세탁은 가장 약한 것의 기준을 맞춰서 세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는 폴리아미드 나일론, 이 안에는 폴리우레탄 코팅이 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케어라벨 표기를 보시게 되면은 XXX 쳐져 있죠.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딱 하나 있네. 밑줄 쫙 치고 피, 세탁소에 맡겨라, 그 뜻입니다. 물세탁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에 닿으면 오그라들고 거칠어지고 엉키고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에 바람을 막아주는 코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코팅이 유성이냐 수성이냐 이게 또 갈려요. 그러면 이걸 드라이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기름에 대한 내성은 있지만 물에 대한 내성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 소매 부분에 시볼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게 물세탁이 되거든요. 근데 드라이 표기가 돼 있으니까 이 염료도 기름에서는 용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물세탁에서는 수용성 염료니까 용출이 되겠죠. 그럼 어디 가서 붙겠어요? 이 하얀 부분에 가서 이염이 되는 거죠. 수도 없이 그렇게 이염돼서 세탁소로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계속 빨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갖다가 전부 다 숙지하고 계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직업도 아닌데. 그래서 비싸다 싶고 드라이 표기 돼 있으면 절대 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부자재가 있죠. 이제 스냅이라든가 지퍼도 부자재고요. 이런 것들이 비싼 옷이나 드라이 패딩 그런 것에서는 싼 원료를 쓰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경량화가 목표거든. 그래서 기껏 경량화하려고 폴리아미드 나일론 이 비싼 거를 썼는데 여기에서 지퍼를 쇳덩어리를 달아놓으면은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보호해야 되는데 집에는 그럴 만한 도구도 없고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거는 세탁소로 갖다 주자. 케어라벨 표시를 보시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해드릴게요. 대야 표시, 세숫대야 표시가 있고 X 이렇게 있으면 손빨래 금지, 동그라미에 W 써 있고 X 이렇게 돼 있으면 웹 클리닝 금지. 아주 가벼운 세탁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물 묻히지 마라. 다리미 표시 이건 아시죠? X. 털로 된 것들은 끝에 가서 이염이 된다거나 털에 이염이 된다거나 하면 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단독 드라이 클리닝. 자, 패딩에 기름이 묻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기름이라는 것이 물에 녹지 않는데 물에 녹이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절대 안 돼요. 번지기만 하고 또 다른 얼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재료가 필요해요. 유성 얼룩 제거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의 약품을 팔고 있어요. 이런 유성 얼룩 제거제 약품 물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름을 주로 녹이는데 사용하는 용해성이 큰 용제들이겠죠. 그래서 참기름이죠. 참기름이 이렇게 묻었어요. 요것은 진짜 지우기 힘들거든요. 어머니들이 잘 아실 거예요. 참기름 지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드라이기로 잘 말려갖고 옷에 고착된 상태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물로 백날 씻어봐야 기름이 빠질 리가 없죠. 물 튕겨내버리잖아요. 기름은 기름으로 뺀다. 이것이 정석입니다. 유성 얼룩 제거제를 바르고 면봉 같은 걸로 문질러 줍니다. 자, 기름은 온도가 높아야 설거지가 잘 되죠. 섬유도 똑같아요. 이렇게 문질러 준 다음에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왔어요. 이거를 살짝 부어주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갔죠, 이제. 그럼 더 잘 퍼지겠죠. 이렇게 해서 깨끗한 수건에다가 뜨거운 물을 이렇게 적십니다. 그리고 이걸로 헹궈주는 거예요. 마른 쪽으로 다시 닦아주고 찍어주고 다시 뜨거운 물 적셔서 헹궈주고 마른 쪽으로 또 눌러주고, 이렇게 해서 얼룩이 안 지게끔 물이 만드는 링을 없애야 돼요. 이렇게 꽉꽉 짜서. 그러면 거의 안 보이죠. 이 상태에서 빨래하면 나머지는 그냥 제거되는 거예요. 유성을 먼저 제거하고 1번, 2번 수용성을 제거하고 3번 색소를 표백한다. 순서대로 가셔야 돼요. 자, 패딩을 세탁할 때 어디를 먼저 문질러야 될지 얘기해 드리면은 제일 더러운 부분은 카라 부분, 소매 부분, 밑단 부분, 주머니 부분 요런 데겠죠. 근데 그거를 처리하다가 다른 곳이 젖으면은 다른 얼룩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1번으로 가장 면적이 넓은 부분을 보는 거예요. 등판, 앞판 요런 데 뭐가 없나 먼저 보고 젖기 전에 여기 먼저 싹 검색해 놓고 그 다음에 가장 더러운 부분을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을 문지르고 봉제선 부분을 문지르고 소매 안쪽 그 다음에 세제 넣고 빠시면 되는 겁니다. 패딩이 생각보다 튼튼해요. 그래서 망에다 넣는다는 분도 계시고 울코스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절대 그런 거 하실 필요 없고 패딩 빨대 코스는 표준 코스로 빡빡
빡 빨아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세제로 빨고 유연제로 헹구고 헹굼 한 번 더 하고 헹굼을 최소한 4번은 해주셔야 됩니다. 하얀 패딩일수록 더욱더 헹굼을 잘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노란 물이 꾸역꾸역 올라오고 덜 말랐을 때는 냄새도 나고 이런 원인이 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구정물이 다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탈수는 강하게. 집에서 세탁하다가 많이 망가지는 패딩들 갖고 오는 유형은 첫 번째로 털이 뭉쳐서 안 펴지는 경우. 털이 뭉쳐서 왜 안 펴지냐면 집에 세탁기가 탈수력이 사실은 약해요. 물을 많이 먹고 뭉쳐 있는 거예요. 물을 많이 먹은 오리털이나 구스털 뭉치가 그대로 말리면 그대로 굳어요. 탈수를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데 집에 세탁기가 출력이 낮으니까 잘 안 짜지죠. 그럴 때는 큰 수건을 방바닥에다 깔고 오리털 패딩을 그 위에 올려놓고 다시 큰 수건을 또 올려놓고 발로 밟으세요. 물이 쭉쭉 나오는 게 느껴져요. 이걸 하는 이유는 패딩이라는 게 밀폐된 의류거든요. 물을 증발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수건으로 한 번 더 짜고 안 짜고는 물의 무게가 400g까지 빠지거든요. 막 600g 빠지는 것도 있어요. 헤비 패딩 같은 거는. 그래서 물을 빨리 제거 안 해주면은 여기에서 미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온도, 습도, 양분 기억하세요. 그중에 습도를 없애줘야 된다. 그렇게 바짝 말리고 나서 효자손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가볍게 쳐주면은 아주 좋습니다. 이걸 왜 두들기냐면요, 이 안에서 공기의 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공기에다가 충격을 주는 거예요. 밀폐 의료라고 그랬잖아요. 이쪽 치면 이쪽에 공기가 빵 들어가고 이쪽 치면 이쪽으로 공기가 빵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털을 날려주는 거예요. 딱딱한 바닥에서 치지 말고 침대 위 같은 푹신푹신한 데다가 베개 위 같은 데다 아주 좋죠. 이제 어느 정도 퍼지겠죠. 그 상태에서 자연 건조를 하고, 건조기가 있으시다면은 다 말르고 나서 열 건조를 하시면 되고, 건조기가 없으시다면은 패딩이 완전하게 말랐을 때 두드려주고 다시 말리고 두드려주고 다시 말리고 이런 방법도 있고, 집 앞에 코인 세탁소 가셔가지고 건조기만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겠죠. 자, 이걸 패딩을 빨리 말리겠다고 글리세린을 넣으라 그러는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건 보습제예요. 물이 안 날아가요. 실험 결과도 있어요. 제가 다 실험해봤어요. 그거 넣으면 미생물이 많이 붙어요. 썩은 내가 납니다. 오리털 구린내. 빨리 말리지 않으면 냄새가 난다. 이게 핵심입니다. 패딩에 오염이 묻어있다면 겉에 얹어져 있는 것. 그다음에 사람이 팔을 휘두르면서 마찰되어서 보풀이 일면서 그 안에 조그만 알갱이가 박히는 불용성 얼룩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물을 이용하지 않고 유성 얼룩 제거제 같은 걸로 밀어주는 게 요령입니다. 왜냐? 세제는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에 안 녹는 걸 백날 빨아봐야 안 빨린다는 겁니다. 표백제는 유성 얼룩 제거, 수성 얼룩 제거, 제일 마지막에 색소 제거해서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 거꾸로 하고 계시죠? 제일 센 거부터 쓰는 거예요. 세탁에도 교과서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물세탁 표시가 정확하게 있고, 가죽, 양털, 동물털 그런 게 전혀 안 붙은 거에다가 하셔야 됩니다. 드라이 표기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법입니다. 패딩이 오래 입어서 죽었다는 거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패딩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걸 했을 경우에 죽어요. 어떤 걸 했을까? 제가 소비자 분석을 통해서 봤어요. 첫 번째, 이불 압축팩에다가 패딩을 넣는 분들, 숨도 죽지만 이염 가능성 높습니다. 화학 섬유에서는 기본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눌러놓는 순간 이염되기가 쉬워요. 특히 색깔이 2개 이상 있는 패딩에 가장 위험한 거죠. 특히 온도가 올라가는 여름철, 습기가 올라가는 장마철에도 압축팩 안에 패딩이 있었다면 그 100%입니다. 두 번째는 과탄산 같은 표백제로 패딩을 절대 빨지 말아야 되는데, 패딩에 쓰지 말아야 될 표백제를 쓰게 되면은 새털이 이렇게 뾰족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게 표백제를 가하면 갈라집니다. 끝이. 그리고 자기들끼리 꼬여 뭉치를 이루어요. 이러면 냄새도 날 뿐만 아니라 다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표백제를 사용했다는 건 또 담궈놨다는 얘기잖아요. 패딩은 또 담궈서도 안 돼요. 절대로 담금 세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표면 세탁을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부분을 전처리해서 본 세탁을 1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본 세탁 10분이 넘어갈 때마다 건조 시간이 아주 빠르게 늘어나요. 절대 안 말라요. 패딩을 비닐봉지, 김장봉투에다 담궈 놓는 행위, 불림 세탁을 하는 행위, 이런 걸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머리에다가 샴푸칠을 하고 1시간 정도 불리는 게 좋겠는데, 그러고 불리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그 안에도 동물성 털이 들어있는데 그걸 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제에 불어가지고 서로 엉켜요. 상하게 돼 있죠. 패딩은 기본적으로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인데, 여기에는 면이나 뭐 레이온처럼 오염이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물 흡수율이 없기 때문에 얹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표면을 닦아내면 되는 거예요. 패딩이 그래도 죽어서 살리고 싶다 그러면은 수선을 통한 구스 충전법, 그게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걸 이제 가지제라고 해요. 패딩용 가지제인데, 더할까 기름 진짜 빠져나간 기름을 영양제처럼 보충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일부 옷에서는 또 쓸 수 없는 옷도 있어서 전문 업소에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얼룩지지 않게.
요게 전동 부풀기인데 요거에 상하는 것들은 혹은 면도기에 상하는 것들은 다 화학섬이에요. 아크릴, 폴리에스텔 이런 니트들이 있거든요. 면도 마찬가지예요. 면 혼방도 얇은 것들은 이렇게 깎으면은 구멍이 뿅 날 수 있습니다. 주로 이것은 울의 보풀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밑에다가 역시 딱딱한 거 하지 말고 푹신푹신한 거 받치고 캐시미어는 또 안 돼요. 포근한 털까지 깎아버리거든요. 캐시미어나 화학섬유의 보풀을 제거할 때는 특별한 수공구를 제작해서 씁니다. 자, 제가 추천하는 보풀 제거기는 빼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천으로 된 빼빠고 AA-4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00방이라는 뜻이죠.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드러워지는 건데 400방 정도가 적당해요. 먼저 이렇게 찢어서 요만한 조각을 만들어요. 집에 숟가락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감싸준 다음에 여기를 꾹꾹 눌러줘요. 그러면 이렇게 휘어진 모양의 보풀 제거기가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숟가락 부분을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눌러요. 자, 요것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긁어주는 거예요. 싹싹. 털은 해치지 않고 보풀만 싹 깎아서 조금씩 전진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풀만 붙어 나오는 겁니다. 보풀 제거기 사장님들한테는 뭐 죄송한데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코트에 커피를 흘렸을 때 어떻게 하나? 커피의 색이 커피 안에 들어있는 물을 타고 코트로 흘러 들어가기 전에 얼른 그 물기를 찍어내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세탁소 가서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지. 여러분들이 물로 해결하려고 들면은 더욱더 그 물을 타고 얼룩이 번지겠죠. 그러면 더 강한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커피를 흘렸을 경우에는 휴지를 이렇게 뭉친 거를 2개를 준비합니다. 아래 하나 깔고 위에서 마른 휴지로 두드리는 거죠. 이렇게. 긁지 마세요. 코트 결만 가지니까 이렇게만 해줘도 커피 자체의 양이 줄었고 수분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 색이 더 번지는 것도 막아주고, 그럼 거의 이건 마르면은 드라이만 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쉽게 할 수 있는데 보통은 해보겠다고 이제 비누로 씻고 그래갖고 힘들게 해서 갖고 오세요. 수분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최상이다. 코트를 물세탁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코트는 양장이라고 합니다. 양장, 양복 이런 것들은 소매 봉제선에도 박음질이 없어요. 이렇게 접어놓은 거예요. 밑단에도 떠났어요. 박음질이 없어요. 청바지처럼 밑단에 봉제선이 있는 것들은 세탁기에서 강한 내성을 가지게 설계된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종이접기처럼 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형태가 다 틀어지면 옷의 값어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실이 한 가닥으로 연결된 아주 약한 옷인데 요거를 물에다 집어넣으시면 다 뜯기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복구하는 것도 어렵고, 요걸 물로 빨아서 성공했다 쳐도 그거를 다려줄 세탁소 사장님은 거의 만나보시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그걸 사고품이라고 부르거든요. 다시 복구하는 데는 굉장히 기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이 나오겠죠. 한 10만 원 불러도 할 말 없을 거예요. 안 해줘요. 코트는 빠는 게 아닙니다.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써 있는 건 드라이 클리닝을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트는 잘 보관하는 방법은 먼저 먼지를 털어주는 행동입니다. 먼지를 잘 털어서 유기물을 털어놓고 보관을 하고, 하루를 입었으면 일주일을 쉬어줘야 됩니다. 천연 동물성 원단으로 만든, 예를 들어서 모지 코트, 앙고라 코트, 캐시미어 코트 많잖아요. 얘네들은 자연 복원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일종의 가공경화라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철사를 계속 꼬부렸다 폈다 하면 끊어지잖아요. 코트도 털이 한번 눌렸다가 일주일을 쉬면 다시 살아나는 복원력을 가지는데 주구장창 그것만 입으면은 계속 눌려서 안 살아나는 거예요. 특히 팔 접는 부분 이런 데 같은데 줄 찍찍하죠. 그 옷을 너무 즐겨 입으시기 때문에 그게 복원력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은 캐시미어 솔입니다. 용도는 털을 일자로 가지런히 하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겉에 있는 먼지나 불순물들을 바깥에 외출하고 돌아왔으면 그걸 털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자리를 잡기 전에 이렇게 털어줘서 불순물들을 털어주는 거예요. 스타일러에다가 넣어도 되는 거, 안 넣어도 되는 거, 제가 일일이 다 구분해 드릴 수는 없지만은 스타일러가 사고가 의외로 많습니다. 가죽 신발, 세무 신발, 스웨이드 뭐 이런 거 신발 냄새 난다고 그래서 스타일러에다 넣으시면 다 오그라들어서 오십니다. 가죽 절대 금지. 그다음에 코트 중에도 아주 고가의 코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오그라들어서 와요. 털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가죽하고 동급으로 취급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양복 종류인데 고급 양복들, 특히 스타일러 안에서 이렇게 스팀을 뿜어주는 기능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고급 옷들의 안감으로 쓰이는 아세테이트 레이온 같은 거에 꺾임이나 두께는 두꺼워지고 길이는 짧아지는 걸 팽윤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을 일으켜서 레이온처럼 오그라드는 거예요. 수분에 취약하고 열에 취약한 것들을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거죠.